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있지만 가장 큰 게 국립박물관이 개관을 했다는 것은 반남의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남에 이제 우리 나주 국립박물관이 이제 반남에 있는 국립박물관이 전국에 지금 13개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중앙박물관 빼고 12번째인데요. 특색이 전국에 최초로 면 단위 유적지에 있는 박물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실험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박물관이 있으면 그 유적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도시에 대도시에 들어서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우리 반남 박물관이 최초로 유적지 그 현장에 위치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성공하면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반남 박물관이 이제 준공이 됐는데 아마 많은 지역에서 박물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박물관장님을 뵀더니 다른 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리 반남 박물관이 시적절하게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들어선 것 같아서 우리가 좋은 계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남 박물관 요즘에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지금 10,000명을 돌파했고 지금 한 13,000명, 15,000명 정도가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좀 많이 오시고 주중에도 상당한 인원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대요. 박물관을 갔더니 굉장히 새로운 것들, 그다음에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지금 나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체적인 문화관광 사업과 연계해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반남 우리 나주 박물관이죠. 이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 반남 지역하고 연계시킬 것인가 이것이 저희가 숙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좀 더 빛을 보려면은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대체로 이제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박물관에 오신 분들이 그냥 박물관만 씩 둘러보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박물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고분들을 연계하는 저희가 지금 고분 둘레 탐방로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까지 끝나죠? 올 6월까지. 올 6월까지 되면은 사람이 오셔서 박물관을 보시고 고분을 쭉 둘러보면서 고분의 각각의 고분들의 특색을 좀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보와 자전거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남이 대체로 보면은 그 동안에 우리 박물관장님도 오셨구만요. 박물관장님 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박정환 박물관장님. 그리고 이제 박물관이 들어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식사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숙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민간에 들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긴가민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반남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되면은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더라도 반남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히 오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반남에 머무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최소한 식사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려놓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꼭 이것을 달성을 해서 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꼭 저희가 지정을 받도록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나주의 큰 변화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그러니까 나주 이제 혁신도시가 나주의 새로운 큰 변화의 한 축이죠. 그런데 나주 혁신도시에는 한 16개 공기업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을 비롯해서요. 16개 중에서 지금 14개는 이미 착공을 했고 그 중에 또 2개는 이미 준공을 해서 이전을 해와서 지금 직원들이 근무 중이시고요. 나머지 11개는 올해 중에 한전을 포함해서 11개가 올해 이제 근무를 시작합니다. 2주를 해오고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요. 아파트도 이제 올 2월부터 입주가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됩니다만은 이제 이런 혁신도시가 들어서 가지고 공기업들 임직원들이 이쪽
이쪽으로 이주해서 살면은 아마 이분들이 그걸 가장 찾을 겁니다. 나주에서 뭘 볼 것이 있는지.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나주의 국립박물관 또 훌륭한 우리 고대 문화가 숨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 찾을 텐데 이런 연계를 하게 되면은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혁신도시와 반남과는 먼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가까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걸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찾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또 이제 지금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 반남이 나중에 가장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많이 소외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이제 인프라 좀 구축을 했었고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 좀 진짜 제대로 된 식당도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왔을 때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민간 부분이 해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그 일대가 지금 우리 나주시에 또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각 구역들이 관리계획세 분야에서 지금 여러 가지 관리 구역으로 되면서 제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09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올 지금 3월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그 하려고 1차 올렸는데 산림청이나 농림부에서 좀 반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조정하고 설득시키고 하느라고 좀 최종적인 것은 아마 도에서 확정이 되는데 도에서 이제 1차 심의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올려서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는데요. 그게 아마 올 3월 빠르면 2월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박물관 인근에 많은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그동안에 이제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았던 것들이 해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사실 많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보고 하셨지만은 학교도 좀 활용할 계획도 학교를 이용해서 지금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수련원식으로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서 여러분들도 해주실 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체류하고 또 우리 농협과 행정이 함께해서 또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것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남은 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잠산성 지금 복원 발굴도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업 추진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문화관광 사업은 발굴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박물관과 잠산성이 어우러지면서 이 반남 일대가 함께 정말 그 고도의 유적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반남은 그렇고 이제 우리 나주시 전체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나주가 작년 올해 들어와서 이제 가장 큰 변화가 혁신도시가 본격인 입주를 통해서 가동이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제 기능을 잃었던 영상강이 다시 살아나서 또 영상강, 이 사실은 이 반남의 고대 문화도 결국 영산강과 같은 거죠. 과거에는 이제 영산강을 타고 와서 이쪽까지 들어왔었죠, 거죠. 그래서 영산강이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영산강 백길, 그 영산강의 수배, 그 다음에 이쪽 고대 유적을 해서 나주는 이제 세 개 분야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 나주 읍내에 있는데 조선시대 그들이 많으니까 그게 중세문화권, 영산포는 일제 때 그게 많습니다. 근대문화권. 그 다음에 이제 반남과 다시가 이제 고대문화권에서 거기 이제 중심이 이제 반남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엮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은 다른 데는 이제 육로 하는데 저희가 바닷길까지 백길까지 백길까지 연결하게 되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산강이 복원이 됐는데 영산강이 복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복원된 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 경제와 연결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또 이 반남만 갖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주 전체를 묶어서 이분들이 왔을 때 최소한 2박 3일 정도는 머물릴 수 있게 하자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승천부터 시작해서 나주 읍성, 읍내, 그 다음에 영산포. 그래서 지금 생각은 두 가지, 영산포에도 두 개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공산으로 해서 반남으로 들어오는 에서 영암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은 반남에서 다시 가가지고 한편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영산포에서 구진포로에서
백호문화관, 천연암성문화관, 보감리 고분 전시관도 이제 올 상반기에 다 완공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고 죽산벌에서 봉산에서 반남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만남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이러한 것이 그냥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한 이틀 정도는 최소한 좀 나주에서 머무를 수 2박 3일은 머무를 수 있게 하자 이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면은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 항상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게 지역 경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는 이제 한 축으로서 그렇게 가고 연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그동안에 나주가 이제 좀 어려웠던 것이 뭐 지속적으로 한 3, 40년 최소한 30년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어르신들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나주시는 10분 중에 한 4분, 한 25%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저는 이게 나주가 뭐 특별히 어르신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어르신 비율이 자꾸 높아지는 이유는 젊은 사람이 그만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지역을 빠져나가지 않고 갔던 사람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뭐겠느냐. 결국은 일자리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취직 좀 시켜달라고 자녀 취직 부탁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나주시청 아니면 나주에 있는 관내 갖고는 취업자를 만들기가 그냥 어렵죠. 그래서 우리 박물관단 좋은 얘기했습니다만은 좋은 기업들을 우량한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지역에 그 기업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그게 본인의 어떤 능력이라는 게 격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기업을 많이 우리 나주로 끌고 와서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아무튼 지금까지 해서 저희가 그 노동부에 사는 지역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그 3년 연속 저희가 최우수 상을 받았고 실제로 그 2011년 5월부터 직업훈련원을 개소해서 하는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그리고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 나주시가 6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매년 인구가 감소했어요. 많이 감소할 때는 1년에 4,000명 적게 아주 거의 뭐 제일 적게 할 때가 1,5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2,000명 연간 2,000명 정도가 줄었는데 다행인 것은 2012년에는 단지 176명이 줄었고 또 2013년에는 한 300여 명 정도 감소했어요. 2011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1,8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줄어든 거죠. 그게 이제 올해부터 혁신도시 입주가 되면 이제는 나중에 인구가 늘 수가 있고 그게 아울러서 또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지킬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은 뭐 그동안에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제가 아마 지금까지 한 것이 우리 기업조율실 자료를 보니까 5,000명 정도는 일자리 생긴 걸로 지금 상시 일자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또 특히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기업들에 관련된 연관 기업들을 나중에 적극 유치하게 되면은 이제는 아마 그런 기회들이 많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인구도 이제는 많이 됐고 많이 그 감소폭이 완전 둔화됐죠. 사실 그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주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1년에 많을 때는 1,000여 번 돌아가시고요. 적을 때는 보통 한 1,000분 정도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생아들이 과거에는 한 500명 정도 태어났는데 지금은 신생아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년간 700명 정도 태어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1,000명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500분이나 600분 정도 차이가 났어요. 돌아가신 어르신들하고 새로 태어난 신생아. 근데 지금 그것도 한 300명 정도 차이가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일자리 젊은이 오니까 많이 줄어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곳곳에 좀 활력을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교육 문제였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텐데 자녀분들이 여기서 가까이 사시다가 이제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광주로 이사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애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은. 근데 지금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데 나중에 좋은 고등학교 없다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빠졌어요. 하순으로 가고 장성, 한평, 담양, 저기 영광 이렇게 갔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과거에 한 60, 70% 오던 것이 지금은 90% 이상 아주 관내에 진학을 하고 또 이제 그게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아주 관내 고등학교 왔을 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좀 여기 아무래도 정보력도 떨어지고 사교육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중앙에 있는 우수 학원들이 와서 지금 애들을 특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생활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서울시와 나주시가 같이 해서 기숙사도 좀 건립을 해서 아마 그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큰 돈이 안 들고 한 달에 20만 원, 1년에 15만 원 정도. 안 그러면 100만 원 들던 것이 이렇게 저렴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요즘에 이제 나주시가 지속적으로 그동안 해외 연수도 보내고 있는데 요즘에 애들이 해외 연수 갔다 오더니 많이 달라져 눈이 빠릿빠릿해지고 자신감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게 되면은 교육도 좋아질 것이고 이제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광주로 가서 맨날 돈 들이고 하는 것보다 나주는 거의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학교와 같이 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이 아마 우리 선생님들 와 계시는데 학교에서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좀 자신감도 얻고 이제 신뢰를 낮았다는 것은 큰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반남은 이제 농업에 있어서 친환경 농업의 이제 메카로서 우리 만조합장님 와 계시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반남이 정말 아주 모범적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셨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반남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잘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 또 이를 통해서 그냥 그동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판로 문제였었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학교 급식 또 그동안에는 이제 사실 학교 급식의 핵심이 이제 서울 경기 쪽인데요. 그동안에 초등학교만 있는데 서울이 올해부터 친환경 급식 중학교까지 확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내서 지어놓은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학교 급식을 통해서 판로를 찾고 그다음에 2015년이 되면은 나주에 생산지 중심의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은 애써 친환경 농사를 지어놓으셔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것들이 구축이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제값을 받고 친환경 농산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른 것들은 많이 있죠. 그리고 농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 방제 또 이 농기계 임대 사업, 이 농기계 임대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죠.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몇 번 쓰시려고 농기계를 구입하셔야 됐는데 지금은 농기계 임대 사업 잘 활용하시면은 그렇게 구입하지 않으시고도 농사를 지으실 수 있고 특히 이제 노약자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임작업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잘 활용하시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농사 지으신 분들은 혼자 농기계를 조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저희가 또 확대하고 특히 이런 부분은 농협과 함께해서 더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반남이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죠. 반남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65세 어르신들 비중이 최소한 50%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홀로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홀로 계신 분 많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했다기보다는 과거에 제가 그 시장 후보 때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이 마을에 놓으시다가 어떤 데 마을에 가보면 기름값 아끼신다고 전기장판 하나 까놓고 계시고 어떤 데는 반만 이렇게 보일러를 트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마을에 한 곳 정도는 정해서 공동생활을 하시자.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나 난방비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녀보면 제가 좀 다행인 것은 기름값 아까워서 못 됩니다 소리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름값은 되는 것 같고요. 또 작지만은 저희가 주부식비를 지급을 해서 함께 식사하시는 걸 봤을 때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가족 자식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사는 게 제일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풀어가고 단기적으로 마을 회관을 통해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웃과 함께 하시면은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독사, 뭐 우울증, 어르신들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 부녀 회장님, 이장님들 좀 고생스러우셔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반남은 이 복지회관이 참 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제가 반드시 그 복지회관은 보건소 같이 쓰라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은 어른들이 오셨을 때 운동하시면서 건강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 그래서 이제 반남은 어쩔 수 없이 보건소에 있고 면상은 저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왕이면은 이렇게 복합 타운을 조성해서 이 어르신들 오실 때 행정도 보시고 이 복지관을 통해서 레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시고 또 보건소까지 연계시키고 마침 또 여기는 반남원 게이트볼장까지 함께 연계해 있어서 잘 활용하시면 어르신들 이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반남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지방 정부에서 뭐 공천제 폐지다 뭐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대요. 이제 지자체도 뭐 파산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요즘에 이제 그 지자체 부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같은 데는 월급을 못 준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어쨌든 제가 취임하기 전인 2009년도 말에는 전체 부채가 686억쯤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350억 정도로 조금 더 줄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 저희가 그때 변장을 안 했는데 한 350억 잡더라도 그건 한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했습니다. 직원들이 예산 하나 세우더라도 제가 좀 깐깐하게 해서 이게 왜 필요하냐, 꼭 이것을 이 정도 드려야 된다, 더 줄일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노력한 결과 이렇게 많이 부채도 줄이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도 좋고 그래서 참 우리 직원들 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직원들 하면은 고생했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재정 건전을 통해서 또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교육이나 복지는 이게 이제 교육이나 복지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많이 늘렸어요. 교육은 뭐 거의 배 이상으로 좀 늘렸고 교육 예산은 복지 예산도 어르신들 여러 가지 경로당 사업이라든가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하고 요즘에 이제 어지간한 그 경로당은 저희가 4대 가전이 지금 조만간에 다 이제 완료하려고 합니다만은 부족한 데는 저희가 채워가겠습니다만은 돼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모두가 함께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나주시가 취약한 부분을 이겨내고 또 새로운 나주 아니면은 좀 더 미래를 향한 나주를 할 것인가 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지가 표현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또 저희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나주시가 말로만의 청년 목사골이 아니라 뭐 혁신도시건 영산강 사업이건 또 우리 나주 국립박물관이든 이런 새로운 변화를 잘 활용하고 연계시켜서 이제는 다시 한번 천년 목사골의 이용을 찾고 호남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나주가 되게 기원 드리면서 항상 도와주시고 염려해 주신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